감목인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웅장하게 서 있는 나무가 주변의 시선을 끄는 것처럼 말이죠. 감목은 항상 선두에 서서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어딘가에 속해 있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연구직 공무원처럼 단독적인 임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명분 있는 일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하고 고든 성격 때문에 융통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굽힐 줄 모르는 기질이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감목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거대한 나무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듯이 주변의 도움과 환경이 중요하죠. 만약 큰 좌절을 겪게 되면 을목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감목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상태가 있어요. 바로 생목과 사목인데요. 생목은 살아있는 나무, 사목은 죽은 나무를 뜻해요. 사주에서 감목의 뿌리가 되는 임묘진 글자가 있거나 해월에 태어났다면 생목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생목과 사목은 각각의 쓰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운의 흐름만 잘 맞는다면 사목도 생목 못지않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감목이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뜨거운 태양과 촉촉한 물이 필요해요. 사주에서는 이것을 병화와 임수라고 부른답니다. 병화는 감목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따뜻한 햇살을 의미하고, 임수는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목 사주에 병화와 임수가 잘 자리 잡고 있다면 성장과 발전이 순조로운 아주 좋은 사주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감목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병화와 임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사주를 풀이할 때는 단순히 강하고 약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의 기운, 즉 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답니다. 월지가 어떤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감목의 성격과 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식물이 햇빛과 물 없이는 자랄 수 없듯이 감목 역시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목이 뜨거운 태양, 즉 병화를 만나면 마치 나무가 햇빛을 듬뿍 받아 예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빛나는 재능과 외모를 가지게 된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머리가 좋고 인물도 훤칠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타고난 영특함 덕분에 문화, 예술, 교육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일이나 창의적인 활동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간다면 분명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목은 원래 스스로 자라나는 생목이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감목이 기토와 갑기합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해요. 마치 땅에 굳건히 뿌리 내려야 할 나무가 길바닥에 쓰러져 버린 형상이라고나 할까요? 나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갑기합은 정제인 기토와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가 기질보다는 안정적인 월급쟁이 삶에 더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자라서 멋진 열매를 맺어야 할 과일나무가 땅에 넘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감목의 에너지가 돈에 묶이는 형태로 변하는 거죠. 이 합은 감목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고 현실적인 제약에 갇히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갑기합의 지지에 미토가 있으면 미토는 사주에서 감목의 묘지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돈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돈에 얽매여서 굉장히 인색해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마치 돈이라는 무덤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갑기압의 이런 특성을 미리 안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돈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갑기압 토사주는 신체적인 특징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근육과 살이 합쳐져 살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 비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몸의 형태가 흙의 성질처럼 묵직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갑기압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독신주의자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독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갑목이 현실적인 재물에 의한 제약을 만나면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 풀이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토일간이 갑목과 합을 했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토가 양목을 얻었으니 횡재수가 있고 먹을 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시간에 갑목이 있다면 외부 활동이 좋고 밖에 나가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반면 사주 구성이 불량하면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는 기회적인 성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갑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어땠나요? 사주 속 갑목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주에도 갑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무와 같을지 상상해 보는 건 어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